아이돌 Q&A 스타일리스트 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고요. 이제 매체에서 스타일 디렉터와 아이돌 그리고 배우 친구들을 스타일링하고 있는 송재영 스타일리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BNT 처음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많은 스타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 전담해가지고 맡으셨었고 지금은 또 이제 아이돌도 네. 담당해서 하시고 제가 이제 Q&A를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네, 뭐든지 물어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패션은 어떻게 공항 패션이요? 이게 사실은 3년 전에 되게 이슈가 됐었던 시기에 찍힌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또는 유명한 배우가 또 사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해요. 본인들의 의상을 입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어떤 프로모션이 낀 광고 촬영을 간다던가 특별 표지 화보를 찍으러 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것까지 함께 화보의 일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첩보 작전처럼 배우들 스케줄 차량에 타고 있으면 출구가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몇 번에 몇 번으로 내려주세요 또는 몇 번으로 내릴 거니 거기서 대기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자분들 싹 대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횡단보도에서 서서부터 런웨이를 만드시는 거죠. 네. 뭐 캐리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선글라스, 캐리어 아이템들 선글라스 많죠. 진짜 많다. 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브랜드 제품들이 워낙 독보적인 브랜드들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배우의 어떤 여행 패션을 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글라스 경우에도 여름에 마찬가지로 많이 이슈되는 브랜드들은 공항 패션에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옷들을 다 어디서 가져오나요? 옷들이나 신발, 액세서리 도대체 어디로 가나요? 저도 이 업을 하지 않을 때 궁금했어요. 학원가들 몰려있듯이 로데오에 대행사가 쫙 몰려있어요. 압구정 로데오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로데오 가면은 이게 다 이렇게 들고 사는 분들 진짜 맞습니다. 많이 우리 보일 수 있어요. 동생들이. 아, 그러면 압구정이 다 몰려있군요. 거의 그렇죠. 동대문 쪽은 뭐예요? 구입하러 그죠. 가나요? 사입을 하거나 스타일리스트들도 제작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제작도 하고. 아이돌 연예인이 스타일리스트가 해온 옷이 싫다고 거부한 적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매일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전문 직업이라고 해서 네. 그 친구의 취향을 100% 맞추기라는 쉽지 않겠죠. 맞아. 그래서 좀 보통 후보를 준비하죠. 그렇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서로 입장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까지도 안 해주냐. 저도 초반에 이제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키 큰 모델들만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행사도 아니면 갖고 오는 옷들도 다 너무 아방가르드하고 막. 저도 모르게 근데 진짜 입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막 맞아. 슬픈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크레용팝의 의상은 단연 그 시대의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거 어땠을지 맞추시는 모르지만 사람 많이 힘들었지. 맞아요. 없어요. 네. 정말 많은 스타일리스트분들께서 거쳐가셨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 그럼 좀 황당했던 일이나 뭐 재미있었던 그런 에피소드? 일단은 스타일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직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촬영장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오늘 하루에 그 장면을 쭉 이어서 보시지만 작업하는 촬영은 어제 찍었다가 내일 찍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복장이 똑같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후드티였던 것 같아요. 알바 복장을 이제 원하셔서 이제 알바 복장을 착용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좀 씬이 길었어요. 알바하는 씬을 찍고 다음날 퇴근하고 나서의 일상을 살짝 찍어야 되는 씬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팀 자체가 그 옷을 사무실에 버젓이 두고 사무실이 신사동이면 촬영장은 수원 세트장이에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퀵도 안 되는 거리고 어떡해요? 지금 찍어야 되는데 다행히 그게 여기 주황색의 띠가 들어간 거였는데 그건 이제 알바할 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옷이지만 같은 색 계열이 이제 얼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얼터의 의상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착용을 하고 찍고 다 비슷한 옷이 있긴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다행히 그때 안 보였어. 팔에 특정한 컬러가. 음. 네. 그래서 촬영을 마쳤죠. 네. 이것도 뭐 사바사. 그죠? 네, 사람에 맞아요. 따라 맞아요. 이 만나본 연예인들 중에 비율이 제일 좋았던 연예인. 일단 먼저 남자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박형식 씨가 오. 워낙 비주얼이 좋아서 공항 패션에서부터 이제 걸어오실 때 형식 씨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네. 와. 그럼 여자는요? 여자는? 여자는 강소라 배우님께서 너무 피지컬도 좋으시고 관리도 너무 철저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관리? 어떤 거 하세요? 일단 뭐 화보 촬영장이 시간이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 꼭 대기실에서도 이렇게 있는 영역이 있는데 계속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소라 씨가 제 알람이에요 하길래 제가 왜 울리는 거죠? 라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이어트 이제 식단을 시간에 맞춰서 먹고 있어가지고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스타일리스트가 되는지 아. 이걸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게 무슨 면접을 보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근데 해요. 면접은 보잖아요. 면접을 보는 거지 뭐 시험 보거나 그쵸. 뭔가를 제출해서 나의 이력을 어필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초반에는 사실 필요가 없죠. 포트폴리오도 초반에 친구들이 어시스턴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네. 네. 전공도 안 봐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보고 그냥 봐.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워낙 좋아해서 네. 재밌게 저는 시작을 했어요. 마케팅 회사에서 K모 매체에서 잡지사.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 저도 어시스트로 시작을 했죠. 거기서 이제 스타일링을 맡은 이제 시장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마케팅 업무와 스타일링 업무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은 어쨌든 약간 좀 지인을 통해서 된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입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아는 분의 소개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막내로 시작하신 게 아니에요? 막내죠. 근데 스타일리스트 팀이 규모가 막 크지 않은 팀들이 되게 대다수예요. 막내들은 그럼 보통 무슨 일 해요? 실장님이 하지 않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대행사에서 픽업을 갔다 오는 가장 단순한 일부터. 옷 가져오는 그쵸. 일부터. 그리고 저는 다림질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네. 네. 뭐 사회생활에서 막내는 뭐 사실 그런 일 하느라 연습생도 마찬가지. 아이돌 그죠. 연습생도 뭐 연습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타일리스트 막내 월급이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사실인지? 그 점은 네. 저의 경험과 저희 팀의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급여의 차이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아티스트를 만나에 따라 다 차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장님의 성격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두기엔 좀 그렇고 일이 적으면 당연히 페이가 좀 적어질 그쵸, 거고 그렇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은 페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70 이하였던 것 같아요. 네, 핸드폰비 내고 오 마이 갓 진짜요? 네, 11년도쯤이었어요. 그 이게 사실이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팀이 만약에 네. 드라마도 나가고 잡지도 병행해서 했으면 플러스가 됐을 텐데. 아니 저는 그러면 딱 매일 그것만. 일을 안 했어요? 그쵸, 매일 일을 하진 않죠. 그때랑 또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리기도 했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열정페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맞아. 네. 이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네. 믿고 싶네요. 네. 그렇죠? 아이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가 되면 좋은 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단기간에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직종인 것 같아요. 화보 찍을 때 뭐 보통 옷들이 웨이씨 같이 연예인분들은 허리가 되게 잘록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다 예쁜 핏을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잡는 역할을 한다던가 네네네네. 그것조차 빨리빨리 해야 되는 역할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바로 현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터득하고 배울 그쵸. 수 있는 그런 그쵸. 직종이네요. 에.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고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고충. 나쁜 점이나 뭐. 환상이 좀 빨리 깨지는 것도 있어요. 네. 네. 혼자. 네. 그래서 연예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 PD건 작가건 뭐 매니저건 뭐 스텝이건 뭐 스타일리스트건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연예인도 사람이고 또 가까이서 일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맞아요.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환상을 너무 갖고 시작을 해버리면 아티스트의 어떤 퀄리티를 올려주는 작업이 아닌 감정이 좀 이입이 되면 아무래도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할 수도 네네네.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연예인 사복도 스타일리스트 직접 해주는지.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종방연이라던가 음. 공항 패션, 뮤직뱅크 맞아. 여러분들이 많이 맞아, 아시는 맞아. 기사에 보면 나오는 출근길. 그것들이 또 재밌는 볼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즘 라디오도 네. 보이는 라디오를 많이 하기 맞아, 때문에 맞아. 간혹가다 많다. 뭐 옷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이는 라디오까지도. 근데 이제 매번 그런 걸 다 해주진 않고 그쵸. 요청이 들어오면 해주죠. 그리고 너무 스케줄이 막 촉박해서 막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그럴 때. 때는 또 바로바로 준비를 해주는 것도 서로 좋은 거고. 또 워낙 옷을 잘 입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맞아. 워낙 옷에 정말 1도 관심 없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있어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들도 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정말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면 팬들한테 민폐다 싶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시장님한테 정중히 다 맡기는. 부탁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 송재영 스타일리스트 오빠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진짜 많은 재밌는 얘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빠 인스타그램 저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뭐 오빠 그런 거 질문도 받고 해요? 네, 뭐 DM도 많이 팬 주시고 좋아해요? 제가 맡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옷을 보고 궁금증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뭐 인스타 팔로우 네. 여기 띄워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람 설정 설정. 잊지 마세요. 내일이 참 예쁘시네요.
다 떼졌어요. 정말. 손도 예뻐요. 예시 손도 예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해주세요. 옷도 오늘 너무 예쁘고요. 맞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오시니까 아유, 예쁘게 훌륭합니다. 입어야죠.